그건 평범한 진료실에서는 잘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만약 노년에 접어들고도 자위를 완전히 멈췄다면 당신의 몸은 이미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건 부끄러운 주제도 농담거리도 아닙니다. 순수한 생리학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무시할 경우 단순한 성 건강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뇌, 심장, 수면, 면역체계, 심지어 자아감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저는 강구진입니다.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30년 넘게 노년 남성들의 건강을 진료해왔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인간의 몸이 나이 들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특히 친밀감 호르몬 그리고 활력 유지와 관련된 영역을 깊이 연구해왔습니다. 제가 목격한 가장 조용하고도 위험한 문제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 건강을 포기하고 그와 함께 전신 건강의 핵심을 놓쳐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자위는 단지 젊은 시절의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이 든 몸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조절 수단 중 하나입니다. 자위는 호르몬을 안정시키고 뇌를 자극하며 전립선을 보호하고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만약 중단했거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지금까지 지불한 대가가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자위 활동을 멈췄을 때 우리 몸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드릴 것입니다. 이 내용을 들은 후 아마도 당신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노후에도 건강하고 또렷하며 자립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을 켜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공감된다면 댓글에 이를 그렇지 않다면 0을 입력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에게 더 나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노년기의 자위를 멈췄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흔히 간과되는 결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용히 진행되는 전립선과 배뇨 건강의 변화입니다. 1. 전립선 건강과 배뇨 기능 저하. 제가 비뇨기과 진료를 시작한 지 어느덧 30년이 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예상치 못하게 많은 환자들이 조용히 그러나 진지하게 털어놓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면서 성적 습관이 서서히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분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70대 암다하게나 초안의 남성이 제 앞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그럴 나이는 지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체격도 좋고 머리도 맑았지만 밤마다 4-5번씩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도무지 몰랐죠. 많은 남성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사정, 특히 자위를 통한 사정이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전립선은 단순한 기관이 아니라 액체를 분비하고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오랫동안 자극 없이 방치되면 이 액체가 고이게 되고 그로 인해 염증과 부종이 발생하며 결국 배뇨나 성기능 전반에 부담을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방광이 무겁게 느껴지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잔뇨감이 사라지지 않는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호입니다. 경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양성 전립선 비대증 같은 만성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60세 이상 남성의 절반 가까이에게 영향을 주며 방치할 경우 배뇨 정체, 방광염, 심지어 도뇨관 삽입이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 남성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결국 그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만약 조금 더 일찍 더 꾸준히 자위를 통해 전립선을 비워주었다면 그 과정을 피할 수도 있었겠지요. 규칙적인 사정은 오래된 체액을 배출하고 쌓이는 것을 막아주며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하는 남성은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눈에 띄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젊음을 되찾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리하거나 집착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현실적인 기능의 문제입니다. 우리 몸의 생리를 활용해 가장 자연스럽고 단순한 방법으로 건강을 유지하자는 것이죠. 노년의 자위를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증 통증, 배뇨장애를 스스로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환자들이 방 밖을 나서는 것도 두려워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배뇨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자립심이 강하던 분들이 수면 부족과 낮 시간의 불안에 시달리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시작이 사실은 너무도 단순한 습관 하나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자위를 통한 규칙적인 배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전립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자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배뇨를 계획하고 외출 전에 화장실을 찾고 장거리 이동을 꺼리는 삶. 그것은 단순히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자율성과 품위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변화는 몸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에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뇌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감정, 사고방식, 기억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2. 인지력 저하와 정신의 흐릿함. 얼마 전 60대 후반의 한 환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전립선 문제나 체력 저하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저는 저 자신 같지가 않아요. 방에 들어가 놓고 왜 왔는지 잊고 말하다가도 중간에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잊어버려요. 예전엔 머리가 정말 잘 돌아갔는데 이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건가요? 이런 질문은 생각보다 자주 듣게 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인지 기능에 변화가 생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건강에 관심이 많은 지식인조차도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성적 활동. 특히 자위가 뇌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자위를 하면 뇌에서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들은 기억력, 집중력, 감정 조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지 기분을 좋게 하는 물질이 아닙니다.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고 뇌로 가는 혈류를 자극하며 과도한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줍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며 너무 많이 분비되면 뇌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위를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이런 뇌보호 화학물질의 분비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서서히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그 다음엔 요일을 잊고 결국엔 스스로의 정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불안입니다. 저는 많은 환자들이 정신을 잃어가는 것 같다는 두려움에 빠져 우울과 불면에 시달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뇌가 자극과 화학적 균형을 잃은 것일 뿐이었습니다. 남성에게는 이와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감소입니다. 이 호르몬은 단지 성욕뿐 아니라 기억력, 결단력, 활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활동이 극단적으로 줄어들면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사정은 이 호르몬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인의 성활동 감소와 인지저하, 심지어 치매 초기 증상과의 연관성을 제시하는 연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자위가 알츠하이머병을 직접 유발하거나 막는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뇌가 자극과 감정 해소, 호르몬 지원을 받지 못할 때 더 취약해지고 회복력이 약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흐릿함은 결국 일상의 질을 바꾸고 타인과의 관계, 스스로에 대한 생각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떤 분은 집중력이 떨어져 바둑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은퇴 후 매일 아침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아 허무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약을 먹어야 할 정도의 기억력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자기 자신과의 친밀한 연결이 끊긴 데서 비롯된 삶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슬픈 점은 이것이 피할 수 있었던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값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의 몸과 다시 연결되는 것, 조용히 그리워하던 감각을 되찾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몸을 자극하면 뇌가 깨어납니다. 하지만 정신의 흐릿함은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감정의 균형이 무너지고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는 더 미묘하면서도 말하기 어려운 변화입니다. 3. 우울감 증가와 감정적 무감각. 70대 초반의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냈고 은퇴한 후에도 건강 상태는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체적인 질환이 아닌 자신도 설명하기 힘든 문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아요. 슬픔도 기쁨도 없습니다. 그냥 무표정해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덧붙였습니다. 이런 게 나이 들면 당연한 건가요? 그 질문은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비슷한 이야기를 자주 듣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감정의 둔화. 인간관계의 소외감, 기쁨이나 슬픔이 옅어지는 경험에는 사실 더 깊은 생리적 원인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성적 자극의 상실, 특히 자위와 같은 자기 신체와의 친밀한 연결의 부재입니다. 자위는 단지 신체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의 해소,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본능적인 방출입니다. 절정 시에는 옥시토신과 엔도르핀 같은 강력한 신경물질이 분비되며 이는 불안과 긴장, 우울한 기분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 해소가 사라질 경우, 특히 외로움이나 상실, 스트레스를 이미 겪고 있는 시기에 그런 변화가 찾아오면 우리는 점점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감각은 점점 깊어져서 결국에는 우울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그 과정을 여러 번 목격해 왔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후 혹은 나이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자위를 멈춘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침묵하고 모임을 피하고 대화도 줄어들고 음식 맛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수면은 늘거나 줄고 하루하루가 색을 잃어갑니다.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냥 나이 든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신체와의 연결을 회복하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본질적인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감정을 지키기 위한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노년기의 우울증은 흔히 진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단순히 슬픔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로감, 짜증, 무기력, 관심과 욕구의 상실 같은 형태로 드러납니다. 물론 약물이나 상담은 중요한 치료 도구입니다. 그러나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다시 자위라는 친밀한 행동을 회복함으로써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남성은 수년 만에 다시 자신의 몸을 만지기 시작하면서 삶의 생기가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아진 것을 넘어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노년기의 자위는 환상이나 욕망, 수치심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행위입니다. 몸이 반응하고 풀어내고 현재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끼게 하는 작은 실천입니다. 그것을 잃으면 단지 슬픔을 넘어서 고립감과 감정적 마비, 때로는 삶에 대한 의지까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의 문제는 시작일 뿐입니다. 밤이 길어지고 수면이 점점 얕아질 때 또 하나의 숨겨진 비용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기억력, 면역력, 그리고 더 큰 질병의 위험과도 연결된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위의 부재가 당신의 수면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4. 수면의 질 저하. 60대 후반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몇 달째 이어진 수면 문제로 지쳐 있었습니다. 안색은 창백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그는 말했습니다. 잠은 드는데 새벽 2시에 마치 누가 깨운 것처럼 벌떡 일어납니다. 그 다음엔 그냥 천장만 바라보며 아침을 기다려요. 여러 검사를 해봤지만 수면 무호흡도 없었고 큰 이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성생활에 대해 묻자 그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이제 저한테 끝난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가 포기한 바로 그 부분이야말로 그의 몸이 절실히 원하고 있었던 회복성 깊은 수면의 열쇠였을지도 모릅니다. 수면은 단순히 눈을 감고 눕는 것이 아닙니다. 호르몬의 복잡한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생리 과정이며 그 중에서도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자극 중 하나가 바로 오르가슴입니다. 절정에 이를 때 우리 몸은 옥시토신, 프로락틴, 엔도르핀과 같은 신경화학 물질을 방출합니다. 이는 긴장을 이완시키고 불안을 잠재우는 자연스러운 작용을 합니다. 동시에 각성과 불안을 유발하는 코르티솔 수치는 급격히 낮아집니다.
호흡은 느려지고 심장은 안정되며 근육은 풀어집니다. 이 상태는 깊은 수면으로 진입하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아예 중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주 몇 달 때로는 몇 년씩, 바로 그때 노년층은 자위를 멈추고 신체가 한때 의지하던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 메커니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뒤척임 초조함 단절된 수면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면제를 복용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단지 피곤함을 나이 탓으로 받아들이며 체념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면 부족의 결과는 단지 피로감에 그치지 않습니다. 만성적인 수면 장애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인지기능 저하를 촉진하며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고 우울과 불안에 더 쉽게 노출되게 만듭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낙상 위험 기억력 문제, 자립성 저해도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한때 활발하게 생활하던 분들이 점점 외부 활동을 줄이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 이유가 병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극심한 피로감 때문인 경우도 많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나이든 결과로만 생각하며 자기 몸이 원래 갖고 있던 회복 장치를 잊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위는 사소하거나 하찮은 행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단절된 4시간의 수면과 치유의 7시간 수면을 가르는 중요한 차이가 되기도 합니다. 한 환자는 오랜만에 다시 자위 습관을 되찾은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 전처럼 푹 잡니다. 이 해소가 나에게 이렇게 필요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냥 나이 든 줄만 알았죠.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리적인 방치를 단순한 노화로 오해하고 그 고통을 묵묵히 견디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도 밤마다 누운 채 뒤척이고 생각이 멈추지 않고 근육이 계속 긴장된 채로 새벽을 맞이하고 있다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당신의 몸이 진정으로 이완되고 풀린 순간이 언제였는지를, 그 해답이 새로운 약이나 앱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리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수면 부족이 에너지와 집중력을 서서히 갉아먹는 동안 다음에 나타나는 변화는 더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형태로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친밀함이 사라질 때 실제로 골반 저근과 혈액순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 골반 저근, 약화와 혈액순환 저하. 몇 년 전 70대의 한 은퇴 소방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생 체력이 강한 것으로 자부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배뇨 후 소량의 소변이 새어나오고 오래 서 있으면 허리와 골반이 불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의 바닥이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점점 기초가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가 느낀 변화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골반 저근의 점진적이고 조용한 약화였습니다.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골반 저근은 복부 하부에 위치한 근육군으로 방광대장 생식기를 지탱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근육에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요실금 배변 장애, 발기력 저하, 걷기나 서 있기 불편한 감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위와 같은 규칙적인 성적 자극은 이러한 근육들을 활발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적 흥분과 절정에 이르는 동안 골반 저근은 반복적으로 수축합니다. 이 수축은 단지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능을 위한 운동입니다. 하체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내부 지지 구조를 강화하며 신경과 근육 간의 연결을 활발하게 유지시킵니다. 이건 단순한 성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능의 유지입니다. 자위를 멈추면 이 근육들은 단지 쉬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약해지고 혈류는 감소하며 조직은 탄력을 잃고 신경 반응은 둔해집니다. 결국 예상치 못한 증상들이 찾아옵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고 싶어진다든지, 소변 후 소량이 흘러나온다든지, 방귀를 참기 어렵거나 움직일 때 통증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남성의 경우 이는 성기능의 급격한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질 건조 긴장, 그리고 모든 형태의 친밀감을 피하게 만드는 불편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자립적으로 생활하던 분들이 점점 외출을 꺼리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방광을 믿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만 해도 소변이 새는 것을 두려워하며
수치심에 움츠러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근원은 오랜 시간 방치된 골반 주변의 순환과 근육 활동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방치하면 낙상 실금품이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패드 전용 속옷, 화장실 근처에서만 움직이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몸의 기반이 충분한 자극과 지지를 받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되돌리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끄럽고 혼란스럽고 혹은 그냥 나이 들어 그런 것이라며 묵묵히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기능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70세든 80세든 그 이상이든 말입니다. 약이나 장비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안전하고 규칙적인 성적 자극입니다. 이 연결을 다시 회복할 때 당신은 단지 쾌락을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필요한 곳에 혈류를 보내고 신경을 깨우며 조직을 생기있게 만들고 몸의 하부에 당신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신체적인 변화는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면역체계 세포 방어력, 그리고 당신의 몸이 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6. 면역기능 저하. 몇 해 전 겨울철을 오랫동안 찾아온 60대 후반의 한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섰습니다. 늘 건강하던 분이었지만 그해 겨울에만 감기와 잔잔한 염증성 질환으로 3차례나 앓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이틀이면 낫던 병이 이제는 몇 주씩 갑니다. 몸이 예전 같지가 않네요. 식습관, 수면 약물 등 기본적인 요인을 모두 점검한 후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또 다른 생활 습관에 대해 물었습니다. 요즘 혼자서라도 성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그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쪽은 아예 쉬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듯 성생활과 자위는 면역 시스템에 실제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성적 자극, 특히 오르가슴에 도달할 때 우리 몸은 도파민과 옥시토신 같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물질뿐 아니라 면역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면역글로 불린 A입니다. 이 항체는 바이러스 세균, 특히 호흡기와 소화기계 감염을 막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와 함께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염증을 줄이고 회복을 돕는 작용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생물학적 방어수단을 몇 달 혹은 몇 년씩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체계는 점점 무뎌지고 특히 노년기에 접어든 몸은 예전처럼 빠르게 회복하지 못합니다. 이는 마치 화재 경보기에서 배터리를 빼놓는 것과도 같습니다. 처음엔 잘 모르지만 문제는 분명히 다가옵니다. 실제로 저는 이 변화가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봐왔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멀리하거나 자위를 중단한 환자들은 점점 잔병치레가 많아지고 회복 속도는 느려지며 만성 염증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들은 그 원인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부족하다, 고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감기나 독감을 이겨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면역 시스템은 장기적으로는 암 예방, 심혈관, 보호 상처 치유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규칙적인 성적 해소는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이며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이 모든 요소는 건강한 면역력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라지면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수면이 불규칙해지고 염증 수치가 높아지며 신체 회복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남편을 떠나보낸 뒤 5년 동안 자신을 만진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성적인 자극과 면역력의 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그녀는 단순한 욕망이 아닌 건강을 위해 다시 자신의 몸과 연결되기로 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만난 그녀는 눈빛이 더 맑아지고 표정에도 활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다시 내 몸이 나를 도와주는 느낌이에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몸이 다시 생명 신호를 받았을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아직 살아있다. 아직 건강을 지키고 싶다.
는 신호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불편하게 여길 수 있지만 면역 시스템은 그런 감정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행동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자위는 몸의 구석구석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강력한 실천입니다. 하지만 면역력 저하가 신체를 외부 질병에 노출시킨다면 자기 몸과의 친밀감을 놓아버린 진짜 대가는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자신을 만지지 않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천천히 자기 자신이라는 감각을 잃기 시작합니다. 7. 신체 소유감과 자존감의 상실. 제가 잊지 못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70대 후반의 한 남성 환자였고 퇴직한 중학교 교장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카리스마 있고 언변이 뛰어나 어디를 가도 중심이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기검진을 위해 방문했을 때 그의 자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깨는 살짝 굽었고 눈빛은 예전보다 흐려졌습니다. 이야기 도중 그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제 몸에 제가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냥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한 많은 사람들에게서 반복해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자기 몸이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니라는 감각, 그 시작은 대부분 아주 조용하게 옵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만지지 않으면서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혹은 이미 끝난 일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면서. 하지만 진짜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몸을 만지지 않고 그 친밀한 연결을 끊으면 우리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조용히, 때로는 영구적으로 자기 몸을 만진다는 것은 단순한 쾌락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존재감의 확인입니다. 손끝으로 피부를 느끼고 감각을 자극하는 그 행위는 신경계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여기에 있다. 나는 여전히 중요하다. 이 몸은 여전히 나의 일부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연결이 끊기면 무엇인가가 바뀝니다. 감정적 거리감, 심리적 분리감이 형성됩니다. 작은 통증을 무시하게 되고 거울을 보지 않게 되고 이 시기를 돌보지 않아도 된다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무서운 상실입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감각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로 인해 정서적 무감각 노화에 대한 수치심 애정 표현의 회피, 심지어는 기본적인 자기 관리에 대한 의욕 상실로 이어지는 사례들을 봐왔습니다. 사람들은 운동을 그만두고 건강한 식사에 관심을 잃고 옷차림에도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이 몸이 더 이상 내 것 같지 않은데 뭘 위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폐경 이후 자신을 만지지 않았다는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냥 여자로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제 존재감도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가 사용한 단어 사라진다는 표현은 많은 노년층이 겪는 경험을 정확히 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쾌락을 잃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과 존재감, 생생함까지 함께 잃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몸과 다시 연결되는 것은 20대 때처럼 성적으로 살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도 내 안에 살아있는 생명에 예의를 갖춘다는 뜻입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나는 여전히 느낀다. 나는 여전히 나 자신에게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혼자 있을 때 조용히 자기 몸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지우개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노화는 사라짐이 아니라는 것, 젊음을 잃었다고 해서 존재 가치까지 사라진 건 아니라는 사실을 몸에 새기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고 강력한 회복입니다. 이제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7가지 변화는 각각이 중요한 주제였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모이면 훨씬 더 크고 절박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 메시지에서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부터 어떻게 그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친밀감을 회복하는 것이 곧 건강을 되찾는 길입니다. 수십 년 동안 노년 환자들과 함께하며 제가 가장 깊이 느낀 건 단순한 의학적 문제들이 아니었습니다. 검사나 수치로는 드러나지 않는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상실감들이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남성이 거울을 피하고 환하게 웃던 여성이 이제는 몸이 아무 감각도 없다 고 말할 때
저는 이 상실이 단순한 노화 때문만은 아니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한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진실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성적 자아를 돌보는 일을 멈추는 순간 조용한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규칙적인 사정이 사라질 때 전립선과 배뇨 건강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자극이 사라진 뇌가 어떻게 둔해지는지, 신체적 친밀감이 사라질 때 우울감, 수면장애, 순환 저하, 면역력 약화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몸과의 관계를 포기했을 때 어떻게 자존감과 존재감까지 서서히 사라지는지를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나이 들면 겪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신호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 영혼이 지금 당신의 관심을 원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잃어버린 듯 지친 눈빛으로 들어왔지만 점차 이 삶의 영역을 되찾으며 다시 생기를 되찾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 변화에는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젊음도 완벽한 건강도 아닙니다. 단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지금도 친밀감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당신의 허락만 있으면 됩니다. 이 주제를 꺼내는 것이 불편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이 들면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배웠던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수천 명의 환자들과 이 길을 함께 걸어온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일입니다. 노년기의 자위는 탐닉이 아닙니다. 순환의 문제이고 집중력의 문제이며 호르몬 균형 감정, 안정 면역 방어, 자기 정체성과 직결된 건강의 일부입니다. 이건 사치가 아니라 돌봄입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는 선언이며 이 몸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책임입니다. 한 환자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만졌을 때 내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를 깨달았어요. 그제야 다시 나 자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는 것, 세월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품격 있게 기쁨과 함께 이 시기를 살아가는 것. 만약 당신이 이 부분을 잊고 지냈거나 스스로를 단절시켰거나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면 지금 다시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듣고 있고 반응할 수 있으며 여전히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작은 호기심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부분을 다시 돌보기로 선택하는 순간 단지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되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누군가에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동의하시든 의문이 있으시든 여러분의 목소리는 소중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신의 경험이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